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21일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8입니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합니다. 강원도의 1.6은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10명의 감염자가 16명에게 병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점대 초반, 전국 평균이 1.1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해도 지금 강원도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6일만 해도 0.6에 불과했습니다. 감염병을 잘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12월 중순에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이제 그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겹치다 보니까 방심을 좀 하게 되고 확진자 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월 첫 주 15.4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번 주에 42.5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강원도는 이런 폭증 현상을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개 변이 바이러스 강원도 감염자 97명 중 델타 변이는 17명으로 1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지금까지 49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36명, 그러니까 73%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여름 관광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겹치면서 강원도의 방역이 더욱 힘들어지고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릉과 양양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고 속초시도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야간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안심콜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 관리는 여기까지. 해변 길이가 길지 않다 보니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거리두기는 아예 실종됐습니다. 백사장에 앉아서 쉬거나 밤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까 최근에 앉아 계실 때도 안 쓰셨던데. 이상 묻었어요.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도 손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투전놀이를 즐기는 곳은 2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밤에 오시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속초 지역은 확진자가 속출하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단속하겠다면서 해수욕장을 밤 9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상무대하고 지속교도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미팅을 좀 가졌어요. 고정으로 그 지역 순찰하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가지고요. 인접 지역인 강릉과 양양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8시부터는 해수욕장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속초의 생활치료센터는 어제까지 81명이 병상을 차지해 사실상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에 마련된 332개 병상 규모의 경증 환자 치료시설도 가동률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제 고성의 한 연수시설에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아울러 모레 속초의료원에는 30실 규모의 경증 환자 병상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대회 초반 메달 획득에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던 화천 출신의 태권도 선수 이대훈은 어제 1회전에서 탈락하는 충격을 맛봤습니다. 그동안 5개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딴 춘천 출신의 진종호 선수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 철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남자 유도의 김원진도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 결정전에 올랐지만 반칙패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강원도 출신 연고 선수는 14개 종목에 22명입니다. 애호박 값이 폭락하자 3년 만에 화천산 애호박 산지 폐기가 재현됐습니다. 지난 22일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도하는 213톤에 달하는 애호박 산지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산지 폐기는 생산량 증가로 애호박 시장 반입량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데 반해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교 급식 수요가 줄고 음식점을 통한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회 기반 시설이 여전히 열악해 지역 창업과 기업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SOC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도로 연장은 9,915km로 2010년 대비 173km가 확대됐지만 증가율은 1.8%로 9개 도지역 평균인 7%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철도망 역시 면적당 철도 연장은 1제곱킬로미터당 0.03km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전국 9개 도 가운데 내륙 물류기지와 물류터미널이 없는 유일한 내륙 지역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강원도에 낙후된 교통 물류 여건으로 단위당 물류비가 전국 평균보다 1.5배가량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우선 강원대병원과 춘천 봄내, 서인, 예현병원을 24시간 정신의료기관 위기대응 응급병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를 현장에서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8명의 응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춘천 소감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0대2로 뒤진 채 끌려가던 강원FC는 후반 44분 임채민의 만회골과 추가 시간에 터진 김영빈의 헤더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승점 21점을 쌓아 9위로 도약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이미 방과 후 학교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에는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대상입니다.
오는 9월 추경에 편성한 28억 원이 도의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1시간에 3에서 5만 원씩 20만 원 안팎의 강사비가 지원돼 도시 지역 학생들도 2학기 방과 후 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전역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감독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말까지 강도 높은 특별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어제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정은 총체적 무능의 결정체라며 물 대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단수 사태 이전에도 안마의자 황제의전, 시내버스 대란, 그리고 의암호 수초섬 사고 등의 시장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추진되는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기업고 설립은 당초 계획된 지정면 가곡리 일대에 13,000제곱미터 25학급 규모로 추진되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고는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설립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올해 기업도시 내 아파트 신설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이 보완됐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복 지원을 제외한 368명에게 실제 본인 납부 금액의 50%를 지원했으며 모두 3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풍력발전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업체들이 취지에 공감하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장학사업이나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 등의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태백시에는 현재 8개의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2025년까지 12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